평생 외국에서 살며 세금 한 푼 안 낸 교포들이 나이 들어 한국 들어와서 기초연금 받고 의료 혜택까지 누리는 게 말이 됩니까? 재산 증빙도 제대로 안 되는 해외 교포들에게까지 국민 세금으로 연금이 나가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성실히 세금 내고 살아온 이들이 먼저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나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60대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 나이에 왜 이런 꼴이 됐을까? 스스로를 탓하며 잠 못 이루는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한 푼이라도 받으려고 세운 좋은 계획이 사실상 파멸의 씨앗이 될 줄은 정작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은퇴 준비 이야기만 하면 다들 나는 괜찮아, 우리 애가 잘할 거야 하고 웃어넘기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눈앞이 깜깜해져요. 평생 모은 재산이 많지 않아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하니 기초연금이라도 받자 싶어 아들 명의로 집이나 예금을 증여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들이 설마 하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볼까요? 62세의 K씨는 작은 단독주택 하나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1억 5천 정도 가치였는데 기초연금 재산 기준을 맞추려고 아들 명의로 증여했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씩 꼬박꼬박 받으면 노후가 훨씬 나을 거야 하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증여가 끝나자 아들이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은 이제 제 명의잖아요. 제 사정도 생각하셔야죠. 심지어 며느리도 나서서 눈치 주는데 K씨는 몸이 떨렸다고 해요. 결국 쫓겨나다시피 월세방으로 옮겼고 기초연금은 받았지만 월세와 생활비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놔뒀으면 지금이라도 전세금이라도 쓸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을 할 땐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비슷합니다. 64세의 정 할머니는 평생 허리 굽혀 장사하며 모은 돈 5천만 원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기초연금 소득인 정액을 낮춰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요. 아들 부부는 처음엔 걱정 마세요 라며 살갑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채 안 돼서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아들 집안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지자 이거 우리 돈이잖아 하며 그 5천을 통째로 써버렸습니다. 정 할머니는 항의도 못했다고 해요. 내가 준 거니까 결국 정부에서 주는 연금만 바라보며 하루 한 끼로 연명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세 번째 사례는 좀 더 복잡합니다. 66세의 박씨 부부는 딸 부부와 사이가 좋아서 믿고 주택을 딸 명의로 바꿨습니다. 우리 딸은 절대 나쁜 짓 안 할 거야. 설마 부모를 내쫓겠어? 그렇게 담보대출도 딸 명의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딸 부부가 이혼 위기를 맞았고 담보로 잡은 집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박씨 부부는 졸지에 갈 데가 없어졌어요. 기초연금은 신청해서 받았지만 집이 없어 월세를 구해야 했고 보증금이 부족해 반지하에서 살게 됐습니다. 박 씨는 인터뷰에서 딸도 불쌍하고 우리도 불쌍하다고 울더군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남 얘기 같습니까? 사실 우리 부모 세대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미래일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꼽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의 소득인 정액 기준을 피하려는 지나친 절세편법 증여 전략이 문제입니다. 부모 입장에선 연금 몇만 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지만 증여세 신고, 사전증여 계약서 작성 등도 제대로 안 하고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약하거나 자녀가 악용하기 너무 쉽습니다. 둘째, 부모 마이너스 자녀 간의 돈 거래는 계약이 아닌 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명예 이전 후엔 부모가 보호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셋째, 우리 사회가 노인 빈곤을 줄이기 위해 만든 기초연금 제도가 오히려 이런 편법 증여를 부추겨 부모의 자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유인을 만든다는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첫째, 증여를 고민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사용처 제한, 조건부 증여 등 법적으로 부모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증여 대신 상속을 유보하거나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명의를 유지하면서도 매달 안정적인 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와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셋째, 가족 간 솔직하고 구체적인 재산 계획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내 명의로 바꿔주면 넌 어떻게 쓸 거냐?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냐? 같은 민감한 질문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안 그래 하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사건 사고를 보면 부모 자식 갈등은 돈이 걸리면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특히 5060대 자녀 세대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 증여받은 재산을 생활비나 빚 갚는 데 써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남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 몇만 원 더 받겠다고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편법 전략이야말로 최악의 노후 설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건 결국 내 몫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내 노후의 안전망을 확실하게 챙긴 뒤에 해야 진정한 효도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라도 나도 재산 증여하고 기초연금 받을까? 고민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재산을 아들에게 주는 게 기초연금 받는 것보다 더 큰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믿고 싶으시죠?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믿는 것과 맡기는 건 다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으면서도 자기 권리를 잃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요. 진짜 자식에게 짐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무리한 편법 대신 든든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덜 외롭고 덜 불안해지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방금 이야기 이어서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팁과 주의사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편하게 대화하듯 풀어가되 내용은 전문가 수준으로 깊이 있게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말해 많은 60대 부모님들이 이 정도 돈 아들한테 주면 내가 기초연금 기준을 맞춰서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받을 수 있겠지 하고 계산하십니다. 한 달 30만 원이면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이니까 차라리 자녀한테 넘기고 기초연금 받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이죠. 그런데 이 계산이 너무 단순합니다. 전문가가 보는 현실적인 리스크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증여세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넘겨줄 때 무조건 면세인 건 아닙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붙어요. 예를 들어 1억을 증여하면 5천만 원 공제 빼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10% 세율로 증여세 500만 원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증여세는 자녀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안 하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우리 애가 세금 낼 돈이 있겠어? 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전 증여의 법적 효력입니다. 부모가 너한테 집 줄 테니 나 죽을 때까지 살게 해달라 이렇게 구두로만 약속하고 명의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 효력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나중에 나가라는데 왜 나가야 하냐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려면 사용대차 계약서나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반드시 공증하거나 문서화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증여할 거면 조건을 걸어라. 예를 들어 이 집을 내 명의로 해주되 나와 엄마가 생존하는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건부 증여계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함부로 팔아버리거나 부모를 내쫓을 수 없습니다. 공증 비용이 몇십만 원 들 수 있지만 수천만 원, 억 단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세 번째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의 함정입니다. 정부가 재산을 현금화 가능 가치로 환산해 평가하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매년 조정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 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하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데 재산이 많으면 환산액이 소득에 더해집니다. 예금뿐 아니라 자동차, 부동산까지 평가 대상입니다. 부모들이 간과하는 게 이겁니다.
자녀에게 증여해도 5년간 사전 증여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신청 전에 5년 이내 증여 사실이 드러나면 그대로 합산됩니다. 내가 준 돈이니까 정부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은행 계좌 이체 기록, 증여세 신고 기록 등으로 드러납니다. 네 번째는 주택연금형 모기지 대안입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집을 팔아 아들 명의로 증여하면 부모는 순식간에 임차인이 되고 권리를 잃습니다. 반면 주택연금은 본인 명의를 유지하면서도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짜리 주택을 가진 65세가 부부 기준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60만 80만 원 정도를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하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연금으로 받은 금액만큼만 상환하면 됩니다. 자녀도 부담이 적고 부모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받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이 그 정도 나쁘진 않아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대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궁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자식 입장에서도 자기 가정이 어려워지면 부모 재산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내보내거나 담보대출을 받고 경매까지 가는 사례는 정말 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의심하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현실적인 팁? 증여계약서 작성 공증까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소한 내용 증명이라도 남기세요. 조건부 증여, 사용대차 계약 등으로 부모 거주권을 명시하세요. 전문가, 상담 필수 세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관에도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 고려, 꼭 팔지 않아도 집과 농지를 활용해 평생 월급처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와 솔직한 대화. 우리 생활비는 이렇게 필요하다. 증여하면 내 계획은 뭐냐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피하면 결국 싸움이 됩니다. 기초연금 환산기 활용.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돌려보세요. 정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 증여가 실익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준비하고 계약서 한 장이라도 남겨두면 내 노후의 안전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 받으려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자산권을 통째로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자녀를 위한다면 내 노후부터 지켜야 자녀가 짐을 덜 지게 됩니다. 부디 나는 괜찮겠지 하는 방심에서 벗어나서 나를 지키는 현명한 부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이니까요.